네, 이번 시간은 우리 1장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세금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하면 부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에서는 세금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만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하실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우리나라는 지금 열거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열거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률에 소득을 쭉 열거하는 거죠. 열거해서 그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만약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비열거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대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소득이 많으신 분에게는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열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해서 어딘가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거나 이제 배당을 얻을 때 그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요 두 개는 합쳐서 나중에 다시 금융소득으로 별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이고요. 남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근로소득이 되겠고요. 젊을 때 가입하셨던 연금을 개시 시점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소득으로 보아서 연금 소득으로 보고요. 이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소득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았다든지 책을 써서 뭐 인세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소득 중에서 2가지는 별도로 떼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이거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분류과세 항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분류과세하는 이유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퇴직소득, 뭐 아무리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직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비정기적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평생 퇴직을 한 번만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그 퇴직금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 받은 그 해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떼어서 분류 과세하겠다는 것이고요. 양도소득, 우리가 이제 자산 같은 것들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주식 매매 차익 과세하지 않고요. 금 매매 차익 과세하지 않고요. 그나마 과세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양도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정상적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많지 않죠. 그리고 양도 차익이 나게 되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몇 억씩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정기적이지 않고 금액이 커서 그 한 해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분류 과세를 하고요. 미리 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 과세되는 게 어떤 항목이 있느냐.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간혹 계산 문제로 무슨 소득, 무슨 소득, 무슨 소득이 얼마씩 있다. 그러면 이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얼마냐? 뭐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보기에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틀린 거고요. 분류 과세하고요. 반대로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6가지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류과세 2가지 정리해 주시고, 자,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에서 42%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금융소득은 2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크게 3가지죠. 첫 번째, 무조건 합산과세.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산과세를 하고요. 무조건 분리과세, 따로 띄어서 원천 징수하고 납세 의무 종결하는 건 법으로 딱 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 뭐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율로 분리과세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조건부 합산과세예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합산하고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납세 의무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로 하는 건데요. 그 조건이 얼마냐면 그게 2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 미만인 것은 그냥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이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누진과세한다. 시험에는 이 2천만 원을 1,000만 원이라고 시험에 많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 율을 다르게 예를 들면 5%에서 35% 이런 식으로 율을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한다 그랬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니까 각각 세율은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는 종결이 되고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그래서 얘는 열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는 열거한 것과 비슷한 유형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억해 주셔서 소득세가 유형별 포괄주의라든지 아니면 금융소득은 열거주의로 과세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 주시고요. 그 외의 소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열거소득은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주식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고 열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로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이 3천만 원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 원,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일 때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합산소득은 얼마냐? 뭐만 빼주는 거예요? 양도소득만 빠지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인세. 법인세는 이제 법인이 내는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의 이익이 됐다면 그건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면 전부 다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즉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게 요건데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통상 대표이사로 해서 만약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래서 만기 10년 이상이고 금액이 1억 원 이하고 충족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비과세를 할 거냐, 법인 과세를 할 거냐인데, 우리 이제 그 비과세 조건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법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로 과세가 된다. 왜? 저축성 보험이니까 납입보험료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돈이 더 클 거고요. 결국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는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로 세금을 부과한다. 틀린 거고요. 순자산 증가설이고 밑에 보면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 저축성 보험이고 만기 15년, 납입금액이 1억 원. 그러면 만기 15년이니까 10년 넘었죠. 납입금액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 이하죠.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만기 보험금이 2억 원일 때 부과되는 과세 방법은 1번 비과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법인세로 부과가 된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속증여세인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 배당처럼 유형별로 구분한 포괄이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상속으로 간주되는 건 다, 증여로 간주되는 건 다 이렇게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어느 주의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지 이게 이제 뒤바뀌면서 시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법률에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상속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완전 포괄하여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밑에 보면 과세 표준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이거는 틀린 거죠. 순자산 증가설이 아니고 완전 포괄주의에 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세율인데 이 세율을 우리가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세율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으시더라도 이 세율은 다 외워주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일 기준이 되는 최저한도하고 최고한도 그리고 그때의 세율이 얼마인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부터 시작하죠.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아까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2,000만 원 넘으면 6에서 42%까지 누진과세 한다 했잖아요. 네, 그 세율이에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35%, 1억 5천에서 3억 원까지는 38%, 그리고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40%,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40만 원이다. 자,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세율이 얼마예요? 6%니까 6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소득세 14%에 1.4 더해서 15.4% 그거를 지금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14%니까 140만 원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실제로는 60만 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적어도 6%와 42% 구간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법인세. 법인세는 구간이 비교적 간단하죠.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에서 3천억 원까지는 22%, 그리고 3천억을 초과하게 되면 25%예요. 시험 문제에는 일단은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법인의 과세 표준이 얼마다, 세율은 얼마를 적용했다, 맞았냐 틀렸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 20%, 22%, 25%인데 앞에 2억 원부터 2억에서 200억 요 두 가지, 요 두 구간은 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 상속세인데 상속세는 비교적 외우기가 쉽죠. 1, 5 단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기준은 1억 원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고요. 세율은 1, 2, 3, 4, 5죠. 10, 20, 30, 40, 50. 그래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10%, 그리고 1억에서 5억까지 20%, 5억에서 10억 30%, 10억에서 30억 40%, 30억 초과인 경우에는 50%.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세율이 상대적으로는 외우기가 좀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밑에처럼 나옵니다.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인 경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이니까 10%인 거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하면 1,000만 원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만약에 우리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다.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세금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1억 5천만 원에 20%니까 3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억 원까지는 10%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이라 하더라도 1억 원에 대해서는 10%니까 1억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초과한 금액 5천만 원 초과했잖아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예요. 예, 그러면 또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이기 때문에 1억에서 5억 사이니까 20% 3천만 원이 아니고 해당 금액까지는 그 세율이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요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계산하실 때 아마도 뒤까지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여기 두 번째 단계까지 예를 들면 1억 5천이나 예를 들면 2억 원이나 2억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원이라 하더라도 1억 원까지는 10%니까 1,000만 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2억 원이니까 1억을 초과했죠. 초과한 거에 대해서 20%면 2천만 원. 그러면 합쳐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억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간까지는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세 대상은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심하실 거, 얘는 개인별이에요. 개인별. 그래서 부부 합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부 합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 있는 이런 지문은 틀린 거예요. 개인별 금융소득이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이죠. 그 시험에 이자는 포함하되 배당은 배제된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비과세 금융소득이라거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다면 비과세는 어차피 세금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되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니까 종합소득과세에는 포함되지 않고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예전에 생계형 저축이라고 고연령자들을 위한 저축이 일몰이 되면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이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천만 원 이하까지, 그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분리과세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우대 종합저축, 지금 새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가입하고 계신 경우에 적용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자 배당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돼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얘는 포함해서 과세하겠죠.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것이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2천만 원과 종합과세 대상이다에 꽂히면 안 돼요. 여기 지문이 틀린 게 뭐냐면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하면 안 되고 얘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지문들 조심하시고,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겠죠. 그래서 소득세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로 원천 징수를 하고 납세 의무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우리 앞에서 보셨던 소득세율 6%에서 42% 구간 안에서 누진해서 과세가 되고요. 시험에 뭐 6에서 35%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 6%, 최고 42%, 요건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산출세액은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둘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한 것이 분리과세보다 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런 지문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근로소득자 A씨는 연간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2천만 원이 있어요. 분리과세되는 A씨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고 얼마가 원천징수된다. 괄호넣기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럼 일단 금융소득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양도소득은 제외가 될 거고요. 종합소득에도 제외되는 거죠. 분류과세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소득만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자소득 1,000만 원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한 거예요? 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분리과세 될 거예요. 분리과세 되면 세율은 14%고요. 1,000만 원에 14%니까 140만 원이 원천징수가 된다. 이런 괄호넣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을 구별할 수 있는지, 구간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1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2장 생명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